나만은 아닐 줄 알았다. 은퇴 1년 만에 무너진 63세 남자의 고백. 퇴직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지. 이제는 좀 쉬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1년도 안 돼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이 말은 실제로 63세 김정호 가명씨가 조용히 꺼낸 말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왔고 자녀 둘은 다 출가시켰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챙겼습니다. 누구 눈에 봐도 성공적으로 은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은퇴 1년 만에 아내 말에 따르면 말수가 없어지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TV만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병원에선 경도 우울 증상과 사회적 고립을 지적했고요. 가장 무서운 건 이게 김정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후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은 준비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퇴직만 하면 시간도 많고 스트레스도 줄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1. 은퇴 후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목적 없는 시간의 덫. 김정호 씨가 가장 처음 느꼈던 건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였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대요. 아침에 눈 떠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늦잠도 자고 아내랑 같이 산책도 하고. 근데 그게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문제였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지? 오늘은 뭐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 많아졌대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삶에서 목적이 사라진 걸 실감하게 됐고 그때부터 무기력함이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은퇴 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공허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곧 사회적 정체성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걸 갑자기 잃으면 본인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삶의 동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만의 루틴과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걷기, 도서관 가기, 글쓰기,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활동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2. 두 번째 사례 관계가 끊기면 삶도 무너진다. 66세 박순애 씨 이야기. 박순애 씨는 교직에서 38년간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분이에요. 평소엔 학교 동료들과 회식, 교육연수, PTA 모임 등으로 바빴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랍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달, 두 달 어느 순간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직장과 함께 사회적 관계도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분들은 퇴직 후 급속도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얼굴을 못 보고 결국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연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은퇴 후 우울감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퇴직 전부터라도 일부러라도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종교 모임, 봉사단체 등과 연을 이어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성일수록 이 부분에 취약한 경향이 커요. 여성은 비교적 사회적 관계망을 잘 유지하지만 남성은 직장 외에는 교류가 적은 경우가 많아 외로움에 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돈 걱정 없는데 왜 불안할까? 61세 장영석 씨 이야기. 장영석 씨는 퇴직할 때 자산 6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집 한 채, 퇴직금, 예적금, 그리고 소형 상가 임대 수입까지 있었죠.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퇴직 후 1년 만에 불면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겠고 내가 예상 못한 병이라도 걸리면 이 돈으로 충분할까? 자식한테 손 벌리긴 싫은데.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을 키웠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불안은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비롯돼요. 요즘처럼 물가 오르고 병원비 부담 큰 세상에선 얼마를 모았든 막연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감은 단순히 자산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현금 흐름과 예측 가능한 지출 구조가 있어야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꾸준한 소득원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리고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같은 항목별로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세웠느냐예요. 장 씨는 이후 국민연금 외에 소액의 임대 수익,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하는 재능 기부 강연을 통해 무언가를 벌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 훨씬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할 것. 사실 이 세 분의 사례는 다들 겉으론 문제가 없어 보였던 분들이에요. 경제력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건강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냐고요? 그건 정신적 준비와 사회적 연결, 그리고 현실적인 설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나만의 루틴,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 대신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어 라는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무너지는 분들 대부분이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만은 아닐 줄 알았다고.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풀어볼게요. 앞서 김정호 씨, 박순애 씨, 장영석 씨 사례를 통해 은퇴 후 무너지는 위험 신호들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실질적인 팁과 전문가,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1. 은퇴 후에도 목적 있는 하루를 만드는 법. 은퇴 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목적 없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막상 닥치면 허탈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루 루틴을 세우는 것입니다. 막연히 뭐든 해야지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걷기, 오전 9시에는 독서 1시간, 점심 후 낮잠 20분, 오후 3시는 친구들과 전화 혹은 카페 모임 참석, 저녁 6시는 가벼운 취미 활동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뇌가 이걸 하면 하루가 잘 흘러간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있는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 증상이 30% 이상 적다고 해요. 그리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처럼 남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 있다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 자원봉사, 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육 등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일은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전에부터 준비하라. 앞서 박순애 씨 사례처럼 은퇴 후 인간관계 단절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시점에서부터 관계 지키기, 확장하기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노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고 정신 건강도 훨씬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퇴직 전에 학교, 직장, 취미 모임,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여러 군데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혹은 격주로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는다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죠. 또 온라인 모임이나 줌 같은 화상 커뮤니티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으니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경제적 불안 해소를 위한 현실적 재무관리법. 장영석 씨처럼 자산은 충분해도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선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15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경조사비 평균 월 10만 원 등으로 나눠보는 거죠. 특히 경조사비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 같은 비정기 지출은 별도로 비상금 통장이나 보험으로 대비해야 해요. 둘째,
정기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게 심리적 안정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임대수익, 소액재능기부 활동 등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국내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중 40% 이상이 부동산 임대나 프리랜서 일로 소득을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셋째, 자산 배분도 중요한데 너무 위험한 투자보다는 원금 보장형 상품과 적당한 수익형 상품을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무작정 안전 자산만 고집하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자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노후 자산 관리에 관한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금융사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노후 재무 상담을 활용하면 내 자산과 소비 습관에 맞는 맞춤형 플랜을 받을 수 있어요. 4. 주의해야 할 점들. 절대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신호. 은퇴 후 무너짐을 막으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고 식욕이 급격히 줄거나 늘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활동이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또는 사는 게 무의미하다, 사람 만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방치하면 만성화되거나 심각한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 친구와의 대화도 꼭 필요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현실적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팁. 하루에 1가지 작은 목표 세우기. 오늘은 집 앞 20분 걷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등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매일 적어보세요. 목표 달성이 뇌에 긍정적 자극이 되고 자신감 회복에 도움됩니다. 은퇴 전 최소 6개월간 은퇴 시뮬레이션 해보기. 퇴직 후 일과 생활 계획을 미리 짜보고 주 12회 정도 실제처럼 생활해보세요. 막상 닥쳤을 때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부족한 부분도 알 수 있어요. 금융 상담과 정신건강 상담 정기적으로 받기. 연 12회라도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은퇴 생활의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누구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누구나 존엄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만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혹시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진짜 현명한 은퇴 생활의 시작입니다.